2021년 고1 11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보험 지문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 지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던 데다가 문학 바로 다음에 나온 첫 비문학 지문이라서 우리를 멘붕시키기 좋은 지문이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개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요.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뭐 이런 보험이나 아니면 경제지문, 법지문 같은 것에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전략상 뒷부분으로 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틀려도 되지. 우리는 어쨌든 수능까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틀린다는 것에 엄청나게 슬퍼한다거나 난 안 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그 대신 너희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내가 오늘 최소한 보험이 뭔지 정도는 무조건 알고 간다. 이 정도 마음은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실제로 고3 평가원 기출을 보면요. 이 보험에 관련된 지문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거든. 그래서 최소 보험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생각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문이 어려웠던 만큼 우리 조금 끊어가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가봅시다.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 측에게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손해보험의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험을 또 아예 모르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혹시 모르게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돈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의 손해를 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손해보험은 오늘날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다. 자, 1문단의 핵심 화제 줬어요. 그 핵심 화제가 뭐예요? 손해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정리할 필요는 없긴 한데 손해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줬어.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손해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쵸? 내려갈게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개념을 줬다는 건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피보험자의 피는 당할 피자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보험을 당하는 자, 즉 보험금을 받는 자예요. 예를 들면 보험 가입자죠.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겠어? 예를 들어 뭐 삼성화재 같은 보험회사겠죠. 그렇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대요. 자, 근데 여기 박스 쳐져 있죠?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피보험 이익이 뭔지는 자세히 말 안 해줬고 보험의 목적이 곧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대. 자, 앞으로 피보험 이익이 뭔지 설명해 주겠지? 계속 끌고 가봐.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뭐냐면 보험사고의 대상을 말하는데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죠. 여기까지 끊을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보상받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쵸? 손해 전제로서 피보험자, 그게 누구였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지.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대요. 여기까지 읽어도 사실은 와닿지는 않아요. 그쵸? 말이 좀 어렵지? 결국에 피보험 이익이라는 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경제상의 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했듯이 우리가 보험금을 매달 왜 내요?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한 거잖아. 그 보상이 여기서 말하는 경제상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여기가 지금 예시잖아.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예시 들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무조건 이해하고 가란 뜻이야. 시가 100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자, 그러니까 이 주택은요, 1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택이야. 만약에 화재로 주택이 전소하면, 자, 전소라는 건 다 불타 없어지다 이런 뜻이죠. 100원을 잃겠지. 100원짜리 집이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피보험이익이다. 자, 이거 봐. 평가원도 알아. 너네가 피보험이익이 모를 거라는 걸.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와닿아요. 아, 피보험이익이라는 건 내가 사고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구나. 그러면 이 예시에서 피보험이익은 당연히 100원이겠죠. 내가 100원짜리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이 다 타버렸다? 그러면 나는 100원만큼의 재산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피보험 이익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1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주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주택도 없고 나 가진 재산 하나도 없어. 근데 보험을 들 수 있나요? 네, 그런 화재 보험 같은 건 들 수 없다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자, 그럼 피보험 이익이 없다라는 건 뭐야?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없는 사람이지. 즉, 주택 같은 게 없는 사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해버리면 보험 계약이 도박처럼 될 수도 있고 일부러 보험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집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화재 보험을 들어. 뭐 애초에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런 거 다 차단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화재 보험을 들었어. 그러면 나는 피보험 이익이 없는데 보험을 든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엉뚱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 보험이 이루어지려면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말이 쉽진 않아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자, 이 문단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좀 천천히 끊어서 갈게요. 이 문단에서 중요한 것은요,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개념이 나왔어, 얘들아. 피보험자가 누구였죠? 보험금을 받을 자였고요. 보험자는 누구였죠? 보험금을 지급할 자예요. 뭐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같은 곳이라고 쌤이 설명해줬지. 보험회사 같은 곳. 그리고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또 뭐였냐면 피보험 이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개념이 되게 설명이 길었지만 결국엔 내가 사고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었어요. 이게 있어야지만 보험을 들 수 있고, 이게 없는데 보험을 드는 걸 허락해주면 도박이나 아니면 보험 범죄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중요한 정보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문제를 딱 보니까요, 20번 문제 보면요, 이런 문제의 내용이지. 내가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자, 문제의 패턴은 뭔가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 이런 문제 우리가 내용일치라고 해요. 지문에 있는 내용 고르라는 거거든. 자, 우리 이 문단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선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3번이에요. 자, 3번. 지금 너네가 문단에서 찾아서 밑줄 그어볼래? 자, 만약에 자기가 못 찾았는데 쌤이 영상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고 찾고 들으세요. 자,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개념 이 문단 첫 번째 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20번에 3번에 대한 근거구나 라는 거.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꼼꼼히 적으면서 갈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찾아가는 연습을 계속 할게요. 자, 그리고 21번 문제도 봅시다, 여러분. 자, 이거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인데요. 피보험이익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1번 보험가액 아직 모르고요. 2번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자, 이거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4번도 찾을 수 있습니다. 4번도 찾아보세요. 자, 2번.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뜻 아닌가요? 그쵸?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문단에 있는 밑에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이거를 허락해 주면 뭐 보험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21번에 2번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 없으면 피보험자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대상에게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다. 여기 보면요. 경제상의 이익.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여기 있네요. 21번에 4번의 근거. 네, 그래서 20번이나 21번 같은 문제는 실전 시험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산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인 것들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도 없다. 와닿지 않아요? 예시를 들어주죠. 예컨대 소중히 간직한 자신의 일기장을 5억 원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쵸, 당연하죠. 왜겠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객관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적법한 이익이어야 하며 뭐 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요. 계약 체결 당시에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뭐가? 가치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건하니까 5R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어때야 된다는 거야? 보험 계약을 할 때 이미 그 보험을 드는 대상이 객관적인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 하거나 두 번째, 적어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피보험 이익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문단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줬다면 3문단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첫 번째, 객관적으로 금전적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 적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계약 당시에 객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거나 5월 사고 전까지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객관적인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보험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피보험 이익의 요건이었고요. 20번 문제. 5번 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문에서 본인이 찾아보세요. 이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라 3문단의 세 번째 줄에 바로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20번에 5번 선지 근거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너무 땡큐지. 자, 21번 한번 가볼게요. 아직 1번 해결할 수 없고요. 3번 해결할 수 없네요. 5번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잘 보면요. 답이 5번이거든요. 어디가 틀렸는지 우리가 빨리 근거를 찾아야 돼. 자, 찾아보세요.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여러 가지였는데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갖거나 최소 사고 전까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언제도 가능이 돼요. 사고 전까지만 확정이 돼도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5번인 거야.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쵸? 그래서 사실은 21번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하고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필요한 능력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제 4문단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데 실손보상 원칙이라는 건 뭐냐?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1,000만 원짜리의 가치를 갖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얘가 불탄 거야. 근데 전부 다 불타지는 않고요. 500만 원 정도의 가치만 탔어. 그러면 보험회사는 나에게 얼마를 보상해 줘야 되냐는 거지. 이때 1,000만 원을 전부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탄 부분만 보상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500만 원만큼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손해는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따라서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 그게 누구였어? 보험금을 받는 자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당연하죠. 얘들아, 사람들이 보험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보험회사 망해요. 그러면 안 되죠. 딱 손해가 난 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험을 받는 사람이 보험을 통해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문단은요. 4문단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중요했어. 근데 이 이득금지의 원칙은 뭐냐면 실손보상 원칙이다 라는 거. 실제로 손해가 난 만큼만 보상해 주는 거야. 경제상의 이익 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는 이렇게 실손보상을 해줘야지만 보험의 도박화를 막고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20번 문제. 2번 선지 한번 볼까요? 손해보험 계약에서 실손보상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찾아보세요. 자, 4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도박화를 막고 범죄를 방지한다. 이게 20번의 2번의 근거네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5문단으로 가볼게요. 얘들아, 여기가 사실은 정말 어려웠어. A가 있다는 건 이거 대놓고 문제 내겠다는 거야. 그럼 이런 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어서 가세요. 보험 가액은, 자,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체크해.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이래요. 보험자가, 즉 보험회사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다.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득금지 원칙과 관련해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대요. 자, 그럼 보험가액이라는 건 뭐냐?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평가액, 돈이라는 거죠. 근데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라는 거지. 그럼 5문단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보험가액이었어요. 얘는 법률상 최고 한도래.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 내가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 그쵸? 그러면 내가 보험 계약을 할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약을 하겠지. 법률상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물론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 500만 원만큼만 타면 500만큼만 타긴 하지만 법률상 최대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1200만 원만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사기지, 사기.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해 가셨죠? 자, 이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을 보험 금액이라고 한다. 즉, 내가 보험회사랑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너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줄게 라고 계약하는 걸 보험 금액이라고 해요. 얘들아, 그럼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말도 비슷하고 내용도 좀 비슷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 보험 가액은 법률상 최대 한도액이고요. 보험 금액은 계약에서의 최고 한도액이에요. 보험 금액은 당사자 간의 약정, 즉 계약이죠. 약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험 기간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래요. 그쵸?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의 말이 바뀌어. 그럼 나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쵸? 분명히 내가 계약할 땐 1000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중간에 아니야 700만 원까지만 해줄게 이러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건 아니므로 자, 여기까지. 내가 계약서상 이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계약을 했어도 실제로 피해가 500만 원만큼 발생하지 않으면 500만 원만 보상받는 거죠. 그러면 보험 금액과 보험금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 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다.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보험 금액은 계약상 최고 한도다. 그리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주는 실제 지급 금액이다. 근데 보험 금액과 보험금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왜? 실손 보상 원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말이 어려웠는데요. 조금씩 끊어서 보니까 그래도 살짝은 눈에 보이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아직 20번에 1번, 4번 확인하기 어렵고요. 21번 확인하기 어렵네요. 자, 그런데 A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2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답은 지금 2번이에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줄 거야. 너네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저 A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쭉 찾아보세요. 시작! 자, 다 못 찾은 친구들은 영상 멈추고 다 찾고 보세요. 1번 한번 볼까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얘들아, 이거부터 끊어서 질문의 근거 찾아볼까? 자, A에서 이거 있죠. 보험가액은 보험금의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다. 그러면요, 보험가액은 보험금보다 크고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 한도액이니까. 자, 그러면 22번에 1번 선지 앞부분 괜찮네요. 그 다음에 끝부분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다. 자, 이것도 맞는데 근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보험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보험금은 보험 금액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최고 한도액입니다. 여기가 1번 선지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번.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끊을게요. 보험 기간 중 보험 가액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변동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자, 찾아보면 되죠. 보험 가액은 오히려 변동이 가능하고요. 보험 금액은 보험 기간 중에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린 이유는 보험 금액 변동될 수 있지만 보험 기간 중 보험 금액은 바뀌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 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험 가액은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 찾아볼까요? 보험 가액 근처에 여기 있네요. 네 번째 줄. 이득이 생겼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선지 너무 고맙죠. 그쵸? 그 다음에 22번에 4번 선지. 보험 가액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평가에 의해 보험 금액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찾아보면 되네요. 보험 가액은 첫 번째 줄. 객관적 금전적 평가액. 그 다음에 보험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라고 나와 있었네. 4번 맞고요. 마지막 5번 선지 볼게요. 보험사가 일정한 보험 금액만큼 약정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하는 건 아니다. 쌤 말했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어도 내가 손해를 500만 원밖에 보지 않았다면 50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험 금액이 1000만 원이어도 보험금은 500만 원일 수 있어.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5번의 근거가 됐죠. 그럼 22번의 답은 2번 고르고 넘어갔어야 합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6문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법률상의 최대 금액과 계약상의 최대 금액이 다를 수도 있대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한대. 아이고 말이 어려워지기 시작해. 자, 6문단 정리하면서 갈게요. 초과보험이라는 건 계약상의 보험 금액보다 법률상의 보험 가액이 더 큰 경우가, 아이고 쌤 미안, 거꾸로 썼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초과보험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거야, 법률상 정한 최고 한도보다 계약에서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약속이 된 경우지.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 금액 200원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그 예야. 자, 얘들아 생각해봐. 시가 100원이야. 그러면 얘는 법률상 이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원이에요. 이게 보험 가액이에요. 시가 100원이니까. 근데 보험 금액은 지금 200원이야. 그러면 지금 보험 가액이 더 큰 거 맞죠? 이러면 초과된다는 거야.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조정해야 된대요. 즉 보험 금액을 낮춰야 된다는 뜻이죠. 위 사례에서 건물이 100% 손실을 입었다면 100원만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엔 초과보험이 아니었으나 보험 가액이 감소한 경우처럼, 즉 내가 200원 주고 이 집 샀거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의 시가가 1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200원일 때, 시가 200원일 때 보험 금액을 200원으로 책정을 했어. 그럼 이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시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원으로 떨어졌어. 근데 나는 여전히 보험 금액은 200원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보험 금액을 낮춰서 초과보험이 아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보험 계약을 한 경우를 우리가 단순한 초과보험이라고 한대요. 이런 경우에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 보험 금액의
감액을 하거나 즉 액수를 2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인다는 거죠. 혹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줄이거나 어떻게든 보험 금액을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초과보험 지금 첫 번째 뭐 나왔냐면요. 단순한 초과보험이었죠. 이때는 그냥 보험 금액 감소하면 된대. 근데 문제는 이거죠. 보험 계약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 이걸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라고 하고 이때는 무효로 이 보험을 처리한대요. 그럼 지문의 구조를 보면 단순한 초과보험일 때는 보험 금액을 감액, 즉 좀 깎으면 되는데 사기를 치려고 일부러 보험 계약을 비싸게 하고 뭐 그런 장난을 친다. 그러면 이때 보험 계약 자체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거죠. 시가 100원의 건물이면 100원만큼만 보상받아야 돼, 법률상.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20번에 1번 선지. 초과보험인 경우. 자, 이거 근거 찾으세요. 언제예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0번에 1번의 근거네요. 그렇소. 4번이 있느냐 없느냐 찾아볼 필요도 없이 답은 4번에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1번 1번 선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육문단.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대로 1번 선지가 들어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자,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보험 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중복보험이라고 한대요.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화재보험을 들고 싶은데 어떤 A라는 회사에 화재보험을 다 들어도 되지만 좀 분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부화재도 들고 뭐 삼성화재도 들고 이렇게 나눠서 들 수가 있잖아. 그걸 중복보험이라고 한대. 근데 중복보험도 결국에 뭐냐면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보다 초과할 때. 자, 이때 각각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도 같아야 되고 보험 기간도 같아야 된대요.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의도한 경우와 의도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데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거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쵸?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각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지지만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금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즉 법률상 최고 한도가 100원인 건물에 대해 각기 다른 세 보험자와 보험 금액을 100원, 60원, 4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했대요. 보험 금액의 합계는 얼마죠? 200원이죠. 근데 법률상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액은 어때요? 100원이죠. 자, 지금 보험 금액의 합이 보험 가액보다 커. 그럼 초과보험 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50원, 30원, 20원씩 보험금을 지불해 줘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A라는 보험회사는 50원만큼, B라는 회사는 60원 아니지, 30원만큼, C라는 보험회사는 20원만큼 비율만큼 보상을 해주라는 거지. 그래야 이게 100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1번에 3번 선지.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른 손해보험은 중복보험이 될 수 없다. 맞거든요. 자, 마지막 문단에서 찾아주세요. 7문은 첫 번째 줄에 동일한 피보험 이익일 때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라고 있네요. 그럼 동일한 피보험 이익이 아니면 중복보험 아니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이 정도는 생각해줘야 돼.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문장이 그대로 가면 너무 좋지만 이렇게 그걸 반대로 꼬아서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7문단. 여기가 좀 어려웠지? 여기도 중복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얘도 보험 금액의 총합이 보험 가액보다 클 때를 말해. 초과보험이랑 뭐 비슷한 이야기긴 하죠. 중복보험도 단순한 중복보험과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으로 나눠졌었는데,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 얘도 이제 무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단순한 중복보험일 때는 보험회사가 각각의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너무너무 읽는데 힘들었어요. 자, 이제 어려웠던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먼저 분석합시다. 어떻게든 지문에 있는 내용과 이 보기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매치시켜야 되거든? 갑은 2년 전 시가 1,000만 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 X에 대하여 보험사 A와는 600만 원으로 보험 금액을 계약했대요. 그리고 그 같은 건물에 대해 보험사 B와 400만 원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대요. 자, 그러면 보험 금액의 총액은 얼마죠? 600과 400을 더한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얘가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거든. 그리고 얘가 계약상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의 총액은 1,00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일치하니까. 문제 안 돼요. 그러면 1번 선지 보세요. 가와 나는 동일한 보험 목적과 보험 사고고,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손해보험, 맞죠? 같은 사고에 대해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 나눠서 보험을 든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 그런데 그 뒤 X의 시세가 하락해 현재 평가액이 시가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보험 가액이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된 거야. 근데 보험 금액은 어때? 가입한 게 1,000만 원이야. 자, 그러면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작잖아요. 즉 보험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복보험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 A, B가 그 비율에 맞게 적당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2번, 보험 금액의 합계는 가입 당시에는 1,0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보험 가액이 8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둘은 일치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혹시라도 쌤이 너무 빠르면 영상을 조금 멈춰가면서 들으세요. 보험 계약 후 건물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가와 나 중 어느 것도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지 않겠죠. 왜? 얘는 사기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 의도하지 않았어. 지도 몰랐어. 4번,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가와 나의 피보험자인 갑은 보상을 받을 수 없군. 얘들아, 이거는 좀 상식이야.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보기와는 관련 없이 그냥 좀 상식처럼 풀 수 있는 거였어요. 답은 5번인데 이 5번 선지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 자, 끊어서 볼게요. 만약에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자, 가는 뭐였냐면 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 빼. 얘가 지금 가입한 보험 금액은 얼마가 돼? 600만 원 빼니까 얘는 지금 B에만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 400만 원이야. A 가입 안 했으니까. 그러면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있었거든요. 초과보험일 때, 단순한 초과보험이면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초과보험이 뭐였냐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감액을 초과할 때거든요. 자, 다시 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초과보험에 대한 얘기고, 초과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클 때야. 근데 지금 너네가 봐서 알겠지만 보험 금액은 4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보험 가액은 시세가 바뀌어서 800만 원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면 보험 금액보다 보험 가액이 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얘는 초과 보험이다 아니다? 초과 보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과 보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야, 손지 진짜 잘 만들지 않았니? 만약에 요 앞부분에 요 전제 조건 있지, 이 가정을 잘 생각 안 했으면 이 선지 틀렸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너무 잘 낸 문제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쉽진 않았습니다. 자, 24번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건물 X에 화재가 일어나서 포인트 이거야. 50%의 손실이 발생해. 자, 우리 실손 보상 원칙이거든요. 얘 지금 800만 원의 시가를 가진 건물이지만 보험회사가 800만 원 다 보상해 주는 거 아니잖아. 50%면 보험회사는 얼마만 보상해 주면 돼요? 400만 원만 보상해 주면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갑은 보험사 A, B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A는 계약에서 실제 얼마까지 책임을 질 의무가 있죠? 600만 원이죠. 왜냐면 계약할 때 야, 그 건물에 화재 나면 내가 600만 원까지 보상해 줄게 라고 말했기 때문에 600만 원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얘는 A만 든 게 아니라는 거지. 얘는 B한테도 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봐봐. 얘는 총 400만 원을 받아야 돼, 갑은. 근데 이 비용을 A와 B라는 보험회사에게 각각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A라는 회사는 최대 600만 원이고 B라는 회사는 최대 4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줘요. 그럼 비율로 치면 3대 2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400만 원을 A 회사는 3만큼, 400만 원에 대해 B 회사는 이만큼을 지불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해? 400을 5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5, 8. 그럼 80만 원이 1이라고 치면 A 회사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3, 8, 24. B라는 회사는 8이 16. 그래서 240, 160. 뭐예요? 맞아, 이렇게지. 그래서 X가 없는 건 3번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요런 거 지금 못 풀어도 되는데 그래도 연습은 꼼꼼히 해야 나중에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할 게 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